예전과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정치권에서는 상대당에 대한 비난이 가일층 가속화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불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효과, 홍보효과로 많은 대변인들이 사용하는 효과가 바로 점화효과와 틀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점화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BS에서 나온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프레임을 했냐에 따라서 지지가 더 많이 나오니 적게 나오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프레임 효과보다는 선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프라이밍 효과, 즉 시간성으로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이후에 제시된 자극의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그 정책, 이슈를 정부가 그거에 전념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매칭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면을 놓고 보면 사실은 대통령부터 청와대, 정부까지 해서 모든 정부 여당이 코로나나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의제를 정부가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점화효과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프라이밍이 매칭되는 현상이 국정평가, 실제 수치상의 어떤 성과보다도 이게 통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실제 그런 국정평가에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KBS 20년 4월 7일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상대당을 비난하거나 자기 당의 수혜적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책을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점화효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점화효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화효과란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제시된 단어를 점화 단어라고 하고, 나중에 제시된 단어를 표적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TAB를 보여주고 단어를 완성하라고 하면은 테이블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미리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단어가 나중에 제시된 단어 처리나 사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경험했던 것이 다음에 할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점화효과는 한 가지 노출이 나중에 행동이나 생각을 바꿨을 때마다 발생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어린이가 책상에 있는 동화책을 보면 다음에 책상을 볼 때 동화책을 찾거나 생각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자극이 후행자극에 일종의 예열을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명 여배우가 화장품 광고를 하면 그 화장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특정 이슈를 강조해서 보도하면 공중은 언론이 강조한 이슈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각적 자극은 시각적 자극과, 소리는 소리와 잘 점화가 됩니다. 또한 의미적으로 연결된 단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딸, 바늘과 실이 되겠죠. 오늘은 점화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